경기도 외곽에 자리 잡은 경기 탁구훈련센터는 언제나 빠르고 날카로운 공소리로 가득했다. 이곳은 젊은 꿈들이 땀과 열정으로 미래를 깎아내는 전쟁터였고 모든 움직임은 승리를 향한 질주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 격렬한 속도와는 동떨어진 아주 느리고 고요한 움직임이 하나 있었다. 바로 청소부 김영순 할머니의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사람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누구의 시선에도 가장 쉽게 사라지는 존재였다. 젊은 선수들에게 그녀는 그저 코트 모퉁이에 항상 있는 배경이나 불편한 장애물에 불과했다. 영순 할머니는 60대 후반의 마른 체구였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회색 작업복은 그녀의 작고 굽은 어깨에 얹혀 있었다. 그녀의 손은 수많은 세월의 노동으로 굳고 투박했으며 손등에는 굵은 힘줄과 깊은 주름이 선명했다. 하지만 걸레 자루를 쥐거나 빗자루를 쓸어 올릴 때의 그 미묘한 손목의 각도, 바닥을 미는 리듬감은 묘한 기시감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마치 수백, 수천 번의 숙련된 동작이 몸에 각인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완벽한 폼처럼 보였다. 탁구대 사이의 좁은 공간을 지나갈 때 그녀는 마치 공의 궤적을 예측하듯 몸을 낮추고 피했으며 그 모습은 경기를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를 관찰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은밀한 우아함은 그 누구의 눈에도 포착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거슬리는 시간 낭비일 뿐이었다. 아, 할머니, 거긴 아직 닦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랠리 연습 중이잖아요. 날카로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탁구부 주장 서진우다였다. 그는 막 강도 높은 스매싱 연습을 마치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젊고 잘생긴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다. 영순 할머니는 순간 동작을 멈췄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빨리 하시면 되잖아요. 옆에 있던 동료 이태호, 치츠가 핀잔을 주었다. 내일 모레면 지구 대표 선발전이에요. 저희들 컨디션 조금이라도 망가지면 할머니가 책임질 거예요. 이태호가 툭 던진 말에는 악의는 없었지만 그 무심함 자체가 가장 깊은 경멸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인간이라기보다는 일을 처리해야 하는 도구로 대했다. 영순 할머니는 다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지만 잠시 후 그녀가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탁구대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깊은 눈빛 속에 한순간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고요함 아래 깊숙이 묻힌 상처 혹은 과거의 빛을 향한 갈망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순간은 너무나 짧아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 자, 할머니, 저희 연습해야 하니까 좀 비켜주세요. 주장 서진우는 바닥에 떨어진 땀 수건을 발로 툭 차서 그녀의 발치로 굴렸다. 이것 좀 치워주시고 빨리 끝내주시면 좋겠어요. 영순 할머니는 아무런 반응 없이 무릎을 꿇고 땀 수건을 주워들었다. 그녀의 투박한 손이 축축한 수건을 만지는 순간 아주 희미하게 손가락 끝이 떨리는 듯했다. 이 모든 장면을 코트 구석에서 지켜보고 있는 한 소년이 있었다. 바로 영순 할머니의 손자, 탁구부 유망주 최민재였다. 민재는 10대 후반의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을 가진 선수였다. 그의 라켓을 쥔 오른손은 주먹을 꽉 쥔 채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와 차가운 수치심이 격렬하게 뒤섞여 싸우고 있었다. 저들은 내 할머니를 저렇게 대하는데 나는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여기에 서 있는 거지? 민재는 할머니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할머니의 존재가 그가 속한 이 빠르고 빛나는 세계의 명예와 완벽함을 더럽히는 오점처럼 느껴졌다. 친구들이나 코치들이 할머니를 향해 툭툭 던지는 경멸 섞인 말을 들을 때마다 민재의 젊은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겼다. 그는 할머니의 고통보다 자신의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비겁함에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며칠 전
그는 코치강 코치가 다른 선수들에게 최민재는 실력은 좋은데 집안 배경이 좀 걸려. 청소부 할머니 밑에서 자랐으니 정신력이 약할 수도 있어 라고 속삭이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그 후로 민재는 할머니를 볼 때마다 죄책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원망이 피어올랐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는 할머니에게 이 센터를 떠나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싶었다. 하지만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다. 그 말이 곧 할머니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영순 할머니는 땀 수건을 주워들고 다시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다. 그녀는 민재 쪽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때로는 분노보다 더 무거운 중압감이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고요함, 그리고 그녀가 쥐고 있는 걸레 자루. 그 모든 것들이 민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다가왔다. 왜 할머니는 이토록 멸시받으면서도 이곳을 떠나지 않는가? 그녀는 과연 이 훈련센터를, 이 탁구공이 굴러다니는 공간을 단지 생계를 위한 일터로만 여기고 있는 것일까? 민재는 알 수 없었다. 그저 그의 눈에는 할머니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거대한 과거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내일의 중요한 선발전을 앞둔 민재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무거운 비밀과 이 지독한 수치심을 털어내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진정한 챔피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코트 위에 빛나는 공이 아닌 코트 구석의 어둠 속에 갇힌 할머니의 존재가 그의 가장 큰 숙명처럼 느껴졌다. 민재의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분노와 수치심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훈련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시야 구석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할머니, 김영순의 그림자가 그의 모든 스매싱과 푸셔크를 짓눌렀다. 영순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자신의 구역을 청소했고 마치 그 존재가 코트 위에 민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한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민재에게는 그 침묵이 곧 자신을 향한 무언의 질책처럼 다가왔다. 이틀 후면 민재의 탁구 인생을 결정할 경기도 지구대표 선발전이 열린다. 이 대회는 민재에게 단순히 명예를 넘어 이 가난하고 멸시받는 환경에서 벗어나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는 이 경기에서 승리해야만 했다. 이겨야만 그가 짊어진 모든 부채와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날 밤 모든 선수들이 숙소로 돌아가고 훈련센터의 텅 빈 고요함만이 감돌 때 민재는 조심스럽게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는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밤늦게까지 훈련센터에 남아 청소를 마무리하는 것은 영순 할머니의 오래된 습관이었다. 민재의 발소리는 조용한 공간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할머니, 민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억눌린 감정의 파도가 요동치고 있었다. 영순 할머니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아이고, 민재야. 늦게까지 훈련했니? 할머니는 너 간 줄 알았는데. 민재는 벽에 기대어 서서 라켓을 꽉 쥐었다. 그는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려 애썼지만 고작 몇 초 만에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고 말았다. 왜 계속 여기서 일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존경이나 사랑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상처받은 자존심의 절규에 가까웠다. 오늘 코치님하고 선배들이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 할머니를 사람 취급도 안 한다고요. 저는 솔직히 여기가 너무 창피해요. 민재는 마지막 말을 내뱉자마자 깊은 후회에 휩싸였다. 그는 할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표정은 분노가 아니었다. 뼈아픈 슬픔, 그리고 깊은 체념이었다. 영순 할머니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굳은 입술을 깨물었다. 정적이 코트를 집어삼켰다. 그 침묵은 민재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내 마음 다 안다, 민재야. 영순 할머니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고요해서 마치 코트 바닥을 따라 스미는 희미한 메아리처럼 들렸다. 할머니가 내 꿈에 짐이 될까봐 늘 걱정했어.
그런데 네가 직접 그렇게 말해줄 줄은 몰랐구나. 민재는 자신의 이기심과 잔인함에 할머니에게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고 할머니가 멸시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영순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와 민재의 어깨에 주름진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에서 느껴지는 투박하고 따뜻한 온기는 민재를 압도했다. 민재는 말문이 막혔다. 괜찮아, 민재야. 할머니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너는 아직 어리고 너만의 자존심이 있는 거 당연하지. 할머니는 네가 행복해지기만을 바랄 뿐이야. 민재는 그 따뜻한 말에 더욱 미안함이 밀려왔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겨우 죄송해요, 할머니 라고 속삭였다. 영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사과할 필요 없어. 할머니는 여기서 아이들이 즐겁게 탁구 치는 모습만 봐도 충분히 행복했는데 그게 우리 손주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어쩔 수 없지. 할머니,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둘게. 그 말에 민재는 충격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는 할머니가 이 일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고 있었다. 이 대화는 텅 빈 훈련센터의 차가운 공기 속에 맴돌았다. 그 순간 민재는 자신이 할머니를 얼마나 이해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가슴속에 얼마나 큰 아픔을 숨기고 살아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할머니의 존재가 단순히 청소부를 넘어 어떤 거대한 비극의 중심에 서 있는 듯이 보였다. 민재가 짊어진 짐은 단지 청소부 할머니의 손자라는 멸시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앞에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마지막 관문, 경기도 지구 대표 선발전이 있었다. 이 경기는 민재에게 전국대회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고,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와 할머니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희망 그 자체였다. 그는 라켓을 들고 코트에 설 때마다 등에 얹힌 기대의 무게를 느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센터는 선발전을 앞두고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민재는 라켓을 든 손에 땀이 배는 것을 느꼈다. 그의 옆에는 영순 할머니가 서 있었다. 할머니는 민재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민재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민재는 긴장된 얼굴로 할머니를 보았다. 오늘 꼭 이겨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굳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영순 할머니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민재야. 할머니는 네가 어떻게 공을 쳐왔는지 다 봤어. 네가 해온 대로 최선을 다하면 돼. 그녀의 말은 평범했지만 민재의 불안감을 신기하게도 잠재웠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굳은 의지로 가득 찼다. 잊지 마렴. 탁구는 마음으로 치는 거야. 상대가 어떤 공을 보내든 끝까지 집중하고 끝까지 보고 쳐야 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공도 너를 배신하지 않아. 영순 할머니의 이 깊은 조언은 민재에게 낯설면서도 묘하게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두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네, 할머니, 끝까지 집중할게요.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 훈련센터에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감돌았다. 코트 가장자리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강 코치암가 민재를 향해 급하게 뛰어왔다. 민재야, 큰일 났다. 민재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무슨 일이에요? 강 코치는 땀을 닦으며 다급하게 말했다. 파트너, 제 유지훈 치이가 지금 연습 중에 발목을 심하게 삐끗했대. 병원에 가야 한다고. 오늘 경기는 못 뛸 것 같다고 해. 민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지우는 그의 더블스 파트너였다. 몇 달간 맞춰온 그들의 호흡이야말로 이 경기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파트너가 빠진다는 것은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다. 그럼 다른 선수로 바꾸면 되잖아요. 명단 수정할 수 있잖아요. 민재는 절규했다. 강 코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명단은 이미 제출되었어. 대회 규정상 경기 시작 전에 명단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해. 명단에 없는 선수는 출전할 수 없어. 민재는 만견자실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강 코치는 난감한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등록은 해놨는데 그게 누군지, 누구라도 괜찮으니. 그리고 강 코치는 결국 그 이름을 입에 올렸다. 그 이름은 민재의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운명의 장난이었다. 경기도 지구 대표 선발전이 열리는 날, 경기 탁구 훈련센터의 분위기는 평소의 연습 코트와는 완전히 달랐다. 코트 주변을 가득 메운 관중석에서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웅성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이 경기는 전국 대회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었기에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는 단순한 승패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최민재에게는 특히나 간절한 무대였다. 그는 라켓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코트에 서 있었다. 할머니, 김영순과의 가슴 아픈 약속, 이 달까지만 일하고 센터를 떠나겠다는 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동시에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굳은 결의를 심어주었다. 민재는 파트너 안덴드 유지훈과 함께 마지막으로 몸을 풀고 있었다. 더블스 경기는 그들의 호흡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몇 달 동안 맞춰온 두 사람의 완벽한 리듬이야말로 이 토너먼트에서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민재는 지훈에게 마지막 파이팅을 외치며 승리의 기운을 나누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짧은 비명이 훈련장의 공기를 갈랐다. 아! 민재는 반사적으로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유지훈이었다. 지훈은 코트 바닥에 주저앉아 고통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지훈에게 달려갔다. 지훈은 이미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굵은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지훈아, 괜찮아? 지훈은 고통에 찬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민재야, 나 발목을 잘못 디딘 것 같아. 뼈가 이상해. 상황은 순식간에 심각해졌다. 강 코치야가 불이 나게 달려와 지훈의 상태를 확인했다. 코치의 얼굴도 사색이 되었다. 지훈의 발목은 이미 심하게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병원에 가야겠다. 지훈아, 움직이지 마. 응급차 불러. 강 코치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민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의 더블스 파트너가 경기 직전에 빠지다니. 몇 달간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지는 소리가 그의 가슴 속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모든 계획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코치님, 그럼 어떡해요? 제가 이제 누구랑 뛰어요? 명단 지금이라도 수정하면 안 돼요. 예비선수 한 명이라도 더 넣어야 하잖아요. 민재는 절규했다. 이 선발전이 아니면 그에게 다음 기회는 없다는 절박함이 목소리에 그대로 묻어났다. 강 코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의 표정은 민재만큼이나 절망적이었다. 규정은 규정이다. 민재야. 지구 대표 선발전은 아마추어 경기가 아니야. 이미 제출된 명단은 경기 시작 30분 전까지 수정할 수 없어. 대회 규정이 너무 엄격해. 그럼 저희는 기권해야 하나요? 제가 얼마나 이 경기를 준비했는데 민재의 눈에 핏발이 섰다. 기권은 안 돼. 강 코치는 단호하게 말했다. 더블스 경기는 반드시 2명의 선수가 코트에 서야 해. 1명이라도 빠지면 자동 실격이야. 기권은 최악의 상황이야. 네가 가진 기회마저 날려버리는 거라고. 민재는 희미한 신랏 같은 희망을 붙잡았다. 그럼 명단에 있는 다른 선수를 찾으면 되잖아요. 명단에 이름만이라도 올라있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강 코치는 곤란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지역 탁구부는 선수 부족에 시달려왔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사실 명단에는 이름이 하나 더 있긴 해. 규정상 엔트리를 채워야 해서. 그냥 넣어둔 이름인데 민재는 간절한 눈빛으로 코치를 바라보았다.
누구라도 괜찮아요. 코치님. 누구죠? 강 코치는 망설였다. 그의 눈빛은 코트 구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는 김영순 할머니가 있었다. 코치의 입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이름이 마치 운명의 저주처럼 흘러나왔다. 김영순 할머니다. 정적이 훈련센터를 짓눌렀다. 민재는 자신이 무엇을 들은 것인지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네, 할머니요? 청소부 할머니, 네, 말이에요. 코치님, 지금 저 놀리시는 거예요. 강 코치는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렸다. 놀리는 거 아니야. 민재야. 우리 학교는 선수가 부족했잖아. 규정상 선수 명단을 채우기 위해 그냥 넣어둔 이름이라고. 이름이 명단에 있으니 규정상 출전은 가능해. 하지만 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역이야. 다른 방법이 없어. 민재의 세상이 무너졌다.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었다. 그는 자신의 꿈이 이토록 처참하고 희화화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할머니가 탁구를 어떻게 치세요? 저더러 그냥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준비한 대회인데, 제가 얼마나 간절했는데. 민재는 코치를 향해 소리쳤다. 그때였다. 민재의 등 뒤에서 익숙하지만 낯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재야, 할머니가 나가볼까? 민재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김영순. 할머니가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 속에는 평소의 고요함이 아닌 어떤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할머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규정 때문에 이름만 올린 거잖아요. 정말로 시합에 나갈 생각이세요? 민재는 충격과 절망감으로 목이 메었다. 이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주장 서진우가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코치에게 속삭였다. 코치님, 저 청소부 할머니가 민재의 할머니였어요? 강 코치는 놀란 눈을 크게 뜨며 영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할머니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해 왔는지 깨닫고 얼굴이 붉어졌다. 아, 할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영순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코치님. 그럴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그보다 민재가 경기에 나설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정말 없습니까? 강 코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규정상 명단에 없는 선수는 출전할 수 없습니다. 할머님과 팀을 이루거나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민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때 영순 할머니가 민재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그녀의 투박한 손에서 느껴지는 묘한 단단함과 따뜻함에 민재는 처음으로 할머니의 숨겨진 힘을 느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걱정 마, 할머니도 탁구 해봤단다. 그녀의 한마디는 이 잔혹한 운명의 순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어 놓았다. 민재는 굳은 결심을 했다. 알겠어요, 할머니. 그냥 할머니와 좋은 추억 만든다고 생각할게요. 할머니도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저랑 같이 즐겨주세요. 알았지? 같이 즐겨보자. 하지만 민재는 몰랐다. 지금 이 코트에 서는 것은 단순히 추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묻혀있던 운명을 다시 파헤치는 일이라는 것을. 코트 구석에서 사라져가던 여인이 이제 코트 중앙에서 세상의 시선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고요함은 짧았다. 김영순. 할머니가 최민재는데 고남이 손을 잡고 코트 중앙으로 걸어 나가는 순간 경기장을 가득 메웠던 모든 소리가 멈춘 듯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노인과 절망에 빠진 젊은 유망주. 이 믿을 수 없는 조합은 관중석 전체의 충격과 동시에 폭발적인 조소를 불러일으켰다. 저게 뭐야? 할머니가 시합을 한다고? 아니, 농담이지? 설마 저게 진짜야? 관중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속삭였고 곧이어 훈련센터 전체가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민재가 속한 팀원들 사이에서도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야,
민재 완전히 정신 나갔나 봐. 아무리 그래도 청소부 할머니랑 시합에 나간대. 이거 우리 학교 망신 아니냐? 야, 이거 동영상 찍어놔라. 경기 시작 전에 이런 코미디가 다 일어나네. 민재는 뒤에서 들려오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에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떨렸다. 역시 포기해야 하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절망이 그의 전신을 휩쓸었다. 그때 할머니의 손이 그의 어깨에 조용히 닿았다. 김영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호했다. 민재야. 민재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들 비웃고 있잖아요. 우리 그냥 포기해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지 않니. 일단 해보고 그때 포기해도 괜찮아. 그녀의 시선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깊은 주름 사이로 굳은 결의가 엿보였다. 그 말을 들은 민재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주변의 조롱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오직 두 사람만이 코트에 남겨진 듯했다. 그때 민재와 할머니와 맞붙을 상대 선수 2명이 코트로 걸어 나왔다. 관중석에서는 다시 한번 웅성거림이 일었다. 이미 지역 내에서는 실력으로 정평이 난 선수들이었다.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서진우였다. 그는 30대 후반의 베테랑으로 과거 전국대회 더블스 우승 기록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라켓을 쥔 손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번 우승은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네. 관중 중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서진우 옆에는 20대 중반의 젊은 선수 이태호 반가 있었다. 그는 빠른 스피드와 날카로운 감각으로 주목받는 신예였다. 타에오야, 오늘은 봐주지 말고 빨리 끝내자. 상대가 할머니 잔니. 서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선배님. 빨리 끝내고 저녁 먹으러 가요. 이태호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두 선수는 가볍게 라켓을 부딪혔다. 상대방을 압도하려는 굳은 결의가 라켓의 마찰음 속에 녹아 있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었다. 먼저 공을 서브한 것은 서진우였다. 그의 손을 떠난 공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빠르고 낮게 네트를 넘어왔다. 공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민재가 몸을 날려 빠르게 리턴했다. 공은 솟아올랐고 이태호가 재빨리 받아 강하게 되받아쳤다. 그리고 바로 그때 김영순. 할머니가 움직였다. 굳고 주름진 그녀의 손이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번개처럼 라켓을 휘둘렀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몸이 코트 바닥을 스치듯 낮게 기울었고 다음 순간 강렬한 스매시가 상대 코트를 향해 내리꽂혔다. 일순간의 침묵. 공은 정확히 이태호의 발밑에 떨어졌다. 너무나 빨랐고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에 이태호는 손조차 대지 못하고 멍하니 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옆에 있던 민재마저도 충격으로 눈이 커졌다. 할머니, 관중석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뭐야, 방금 저거? 이태호는 당황한 듯 서진우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서진우는 아직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운이 좋았네. 그럴 수도 있지. 그들은 다시 준비 자세를 취했다. 이번에는 이태호의 서브였다. 날카롭게 휘어지는 강력한 회전이 걸린 공이 할머니 앞에서 바닥에 떨어지려는 순간 딱! 민재가 재빨리 몸을 날려 받아냈다. 강력한 스매시로 되받아치지는 못했지만 정확한 리턴이었다. 공은 깨끗하게 네트를 넘어 다시 이태호에게 돌아갔다. 그는 망설임 없이 강한 스핀을 걸어 공을 휘둘렀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할머니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라켓을 휘두르는 순간 터져 나온 드라이브 볼은 낮고 날카롭게 휘면서 상대 코트 구석을 정확히 찔렀다. 공이 코트에 닿는 순간 특유의 날카로운 스핀이 걸렸고 이태호의 라켓을 스치며 지나갔다. 아, 뭐야 이거. 이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라켓을 내려다보았다. 이번에는 관중석에서도 분명히 들리는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저거 진짜야?
할머니 맞지? 어떻게 저런 드라이브를 칠 수 있지? 이태호와 서진우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미묘한 긴장감이 떠올랐다. 설마, 서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방심의 여유가 보이지 않았다. 경기는 계속되었다. 서진우의 빠르고 강한 서브. 민재가 재빨리 공을 리턴했다. 이태호가 강력한 스매시로 응수했다. 그 순간 할머니가 다시 움직였다. 공이 바닥에 닿기 전에 마치 시간마저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할머니의 손이 정확하게 공을 받아냈다. 공은 깨끗하게 네트를 넘어 상대방의 약점을 찌르는 완벽한 각도로 떨어졌다. 스코어 3대 0. 경기장은 점점 이상한 공기로 뒤덮여갔다. 처음에 조롱은 사라지고 그 대신 경이로움과 충격이 코트를 채우기 시작했다. 저 할머니 대체 누구야? 설마 선수 출신인가? 바로 그 순간 댄댐 김영순. 할머니의 눈앞에는 지금의 훈련 센터가 아닌 오래된 기억 속의 작은 집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녀의 숨겨진 과거가 40년 만에 코트 위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타선냉 김영순. 할머니의 손에서 터져나온 드라이브와 스매시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굳게 닫혀있던 시간의 문을 부수는 폭발이었다. 코트 위의 그녀의 움직임은 청소복을 입은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성기의 헝스티 김정란. 즉 젊고 빛나던 과거의 그녀가 잠시 빙의된 듯한 완벽한 재현이었다. 점수는 5대1로 벌어졌고 경기장은 충격에 잠겼다. 하지만 정작 영순 할머니의 의식은 지금 이 순간의 환호나 경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지금의 땀과 열기가 아닌 오래된 기억 속의 한 장면이 선명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대한민국은 탁구라는 스포츠에 열광하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 새들이 지저귀고 옅은 봄 햇살이 커튼을 희미하게 흔드는 조용한 오후였다. 낡은 나무 바닥 위에는 작고 오래된 탁구대가 놓여 있었다. 젊은 김정란, 그녀의 과거, 이름, 은 편안한 복장으로 라켓을 쥐고 서 있었다. 그녀 앞에는 어린 딸, 서윤이 두 손으로 라켓을 단단히 잡고 눈을 반짝이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이길 거예요. 서윤이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정란은 딸의 당찬 모습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서윤이가 오늘 이길지 한번 볼까? 서윤이는 힘차게 공을 위로 던졌다. 작고 둥근 탁구공이 공중에서 느리게 회전하며 떨어졌고 딸의 작은 손이 라켓을 힘껏 휘둘렀다. 팡! 공은 테이블 위에서 통통 튀며 네트를 넘어왔다. 정란은 무심결에 공을 받아쳤지만 딸의 기세에 맞춰 살짝 힘을 빼고 공을 되돌려 보냈다. 공이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르게. 정란은 정지된 듯한 자세에서 가볍게 스매시로 되받아쳤다. 와, 우리 엄마 진짜 멋있다. 공도 그렇게 칠 수 있어요. 정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연습하면 서윤이도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공이 어디로 올지 끝까지 보는 거야. 중간에 포기하면 절대로 칠 수 없어. 서윤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요? 그럼 나도 엄마처럼 될 수 있어요? 정란은 순간 울컥했다. 딸의 맑고 순수한 눈동자가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그녀는 땀으로 젖은 딸의 작은 손을 잡았다. 물론이지. 우리 서윤이는 엄마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서윤이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요. 나중에 제가 잘하게 되면 엄마랑 꼭 같이 큰 경기장에 갈 거예요. 정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엄마가 꼭 같이 갈 거야. 그녀는 딸을 꼭 껴안았다. 따뜻한 천, 가벼운 숨결,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마음에 새겨졌다. 그 순간 평화롭고 따뜻한 시간이 방을 감쌌다. 다음 날 정란은 새벽부터 일어나 작은 방 안에서 탁구 라켓을 닦고 있었다. 낡고 오래된 라켓은 마치 그녀의 인생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졌다. 오늘은 전국 대표 선발전이었다. 그녀에게 이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다.
이것만 이기면 우리도 조금은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정란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라켓을 단단히 쥐었다. 오랫동안 탁구는 그녀의 인생에서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경제적인 한계. 몇 년 전부터 탁구로 생계를 유지하던 정란의 삶은 점점 힘들어졌다. 딸 서윤이와 단둘이 살면서 생활비, 방세, 식비 모든 것이 그녀의 어깨에만 놓여 있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전국 대표로 선발되어 정부의 지원금과 스폰서의 후원도 받을 수 있을 터였다. 이것은 단순한 명예가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엄마, 오늘 꼭 이겨야 해. 어린 서윤이가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고 말했다. 응, 꼭 이길 거야. 우리가 이기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자. 딸과 함께 탄 낡은 택시 안에서 정란은 딸을 바라보았다. 아직 어린 나이, 세상의 무거움을 알기에는 너무도 어린 딸. 엄마, 오늘 이기면 우리 이사 갈 수 있어? 응, 따뜻한 집으로 가자. 내 방도 있는 집으로. 창밖으로는 희미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정란은 딸의 작은 손을 단단히 잡았다. 오늘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날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잔혹하게도 그 약속을 산산조각 냈다. 갑자기 들려오는 경적 소리, 차가 미끄러지는 소리, 순식간에 밀려오는 충격. 엄마, 그 순간 택시가 옆으로 튕겨나갔다. 충돌과 함께 시간마저 멈춰버린 듯했다. 잠시 후 희미해진 의식 속에서 정란은 몸을 억지로 일으켜 딸을 확인했다. 서윤아, 괜찮니? 딸은 움직이지 않았다. 창백한 얼굴이 가슴을 짓눌렀다. 서윤아, 정신 차려. 조금만 더 버텨. 병원에 가면 괜찮아질 거야.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차창을 때렸고 그녀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묻혀갔다. 차가운 응급실 문 앞에서 정란은 무릎을 꿇었다. 마른 바닥에 손을 짚은 채 고개를 숙인 채 심장 속으로 속삭였다. 서윤아, 힘내. 엄마는 아직 너를 포기할 수 없어.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친 것은 딸과의 짧은 대화였다. 경기장으로 향하던 중 서윤이가 웃으며 했던 말. 엄마, 꼭 이겨야 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금메달 따는 모습 보여줘. 하지만 지금 그녀가 앉아있는 곳은 경기장이 아닌 병원의 차가운 복도였다. 불안과 절망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다. 정란은 병원 앞 공중전화 박스로 향했다.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넣었다. 다이얼을 돌리는 소리가 억눌린 그녀의 심장을 어루만졌다. 여보세요? 몇 번의 호출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코치님, 저예요. 정란이요. 그녀는 겨우 입을 열었다. 전화 너머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란아, 지금 어디야? 경기 시작 30분 전이야. 왜 아직 안 와? 정란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코치님, 사고가 났어요. 지금 병원이에요. 서윤이가 크게 다쳤어요. 일순간의 침묵. 그러나 그 틈을 갈라내듯 코치의 냉정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금 어디에 있는데? 병원에는 데려갔잖아. 그럼 이제 와야지. 시간이 없어, 정란아. 이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야. 이 경기를 놓치면 너는 끝이야. 탁구 인생도 내 집안도 모두 끝이야. 그걸로 딸과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정란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숨이 막혔다. 코치의 말은 잔인했지만 현실이었다. 서윤이를 위해서라도 이 경기에서 이겨야만 했다. 그래야만 그녀와의 미래도 지킬 수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으로 병원 건물을 돌아보았다. 미안해, 서윤아. 엄마가 꼭 이기고 돌아올게. 병원을 뒤로하고 탁구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김정란, 이제는 청소부, 김영순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러나 코트 위에 서는 순간 모든 감정은 일순간 사라졌다. 관중석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 상대팀의 싸늘한 시선도 그녀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오직 경기만이 존재했다. 경기가 시작되었다. 초반 몇 라운드 동안
그녀는 묵묵히 경기에 집중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손이 서서히 풀리면서 그녀의 숨겨진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상대의 빠른 서브를 한 번에 정확히 받아치며 첫 득점을 올렸다. 다음 라운드에서도 그녀는 정확한 드라이브로 상대를 압도했고 공은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상대의 허점을 정확하게 찔렀다. 영순 할머니의 경기는 단순히 승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이 걸어온 인생, 그리고 감내해야 했던 시간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다. 최민재는 자신의 옆에서 벌어지는 기적 같은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눈에 비친 할머니의 모습은 더 이상 코트 구석의 초라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공의 궤적을 읽고 상대를 예측하며 라켓으로 코트를 지배하는 전략가였다. 할머니의 손에서 터져 나오는 공은 마치 40년의 한이 응축된 것처럼 강력하고 동시에 예술적인 정교함을 지니고 있었다. 민재는 할머니의 리드에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코트를 누볐다. 그의 젊고 빠른 발과 할머니의 노련하고 정확한 판단력이 결합되자 그들의 팀은 무서운 시너지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상대 팀의 서진우와 이태호는 혼란에 빠졌다. 그들의 강력한 스매시와 스핀은 번번이 영순 할머니의 노련한 커트와 예측 불가능한 드라이브에 막혔다. 특히 할머니가 젊은 이태호를 상대로 구사하는 기술은 그들이 교과서에서나 보았던 고전적인 명인의 기술비였다. 이태호가 땀을 닦으며 이를 악물었다. 정신 차려요, 선배님.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 라운드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민재가 공을 깨끗하게 되받아치면 영순 할머니가 재빨리 라켓을 휘둘러 강력한 드라이브로 응수했다. 공은 낮게 깔려 상대 코트 구석에 깊이 꽂혔다. 서진우는 공을 쫓아 몸을 던졌지만 공은 이미 코트에 다 튕겨나간 뒤였다. 스코어보드가 뒤집어졌다. 10대 7 매치 포인트였다. 관중석은 폭발적인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영순 할머니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손에 쥔 라켓이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졌다. 이태호가 마지막 집중력을 끌어내 강력한 서브를 넣었다. 공은 민재 쪽으로 향했고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공을 받아냈다. 공이 다시 상대 코트로 돌아가자 이태호가 재빨리 스매시 준비를 했다. 쾅! 강력한 스매시가 영순 할머니를 향해 날아왔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영순 할머니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공이 궤적을 끝까지 쫓았다. 공이 라켓에 맞는 순간 마치 시간마저 느려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팍! 완벽한 타이밍의 리턴 스매시. 공은 이태호의 발밑을 꿰뚫듯이 코트를 가로질렀다. 끝났다. 스코어 보드가 11대 7의 완승으로 마감되었다. 일순간의 침묵 후 경기 종료 버저가 울렸다. 최민재, 김영순 팀 승리입니다. 경기장은 함성으로 폭발했다. 민재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정말 대단했어요. 영순 할머니는 조용히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 상대팀의 이태호와 서진우가 조용히 다가왔다. 이태호는 고개를 숙이며 영순 할머니에게 말했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영순 할머니는 잔잔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관중의 환호는 더욱 커졌다. 모두가 노인의 손끝에서 태어난 전설적인 순간을 목격한 것이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훈련센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흥분과 환호, 놀라움이 뒤섞인 그 공간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 중심에서 라켓을 쥔 채 서 있는 영순 할머니는 고요했다. 그때였다. 계단을 급히 뛰어내려오는 한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정장을 입고 목에는 기자증을 걸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흥분과 호기심이 교차했다. 할머님, 혹시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순은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다. 남자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다가왔다. 저는 스포츠타임즈의 정 기자입니다. 오늘 경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잠시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영순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될 준비가 되었을까?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호기심과 존경, 그리고 놀라움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영순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 기자는 마이크를 들고 준비를 마쳤다. 사람들은 한 명 또 한 명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코트 중앙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주인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다. 정말 감동적인 경기였습니다. 탁구 실력이 예사롭지 않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잘 치시는 건가요? 영순 할머니는 잠시 마이크를 응시했다. 그 작은 기계에서 흘러나올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금 과거로 자신을 데려가는 듯했다. 침묵이 이어졌다. 관중들은 한마디도 놓칠세라 숨을 죽였다. 영순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전국 대표 선수 후보였습니다. 탁구가 제 인생의 전부였죠. 경기장은 숨 막히는 듯 조용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스며 있었다. 전국 대표 후보셨다고요? 정 기자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영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싸웠습니다. 탁구가 제 전부였으니까요. 꿈도 희망도 김정란이라는 인간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다시 번지기 시작했다. 정 기자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다음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할머님, 전국 대표까지 하셨다면 왜 그렇게 일찍 탁구를 그만두신 건가요? 솔직히 김정란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질문에 영순 할머니의 손이 희미하게 떨렸다. 일순간 그녀의 눈앞에 오래된 기억이 펼쳐졌다. 잊을 수 없는 과거,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날의 슬픔과 고통이 다시금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영순 할머니는 마이크를 단단히 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침묵을 깨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탁구는 제 인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라켓 하나로 세상을 버텨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딸과 함께 전국 대표 선발전에 나가기 위해 경기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순간 영순 할머니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다. 눈앞에 떠오르는 그날의 기억, 비를 가르던 차, 갑작스러운 충돌, 피로 얼룩진 작은 손, 딸이 크게 다쳤는데 저는 딸을 두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죠? 영순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삼켰다. 관중석에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저는 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목소리는 순간 끊어졌고 경기장은 정적 속에서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날 이후로 저는 라켓을 놓았습니다.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기장에 가 있는 동안 제 딸은 저를 기다리다가 사라져버린 거죠. 영순 할머니의 말에 숨을 죽이고 있던 사람들 사이로 조용한 흐느낌이 들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간 숨겨왔던 슬픔과 죄책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혹시 이 기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면 영순 할머니는 잠시 마이크에서 시선을 들어 멀리 하늘을 바라보듯이 말했다. 제 딸 서윤디가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엄마가 아직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단 한 번이라도 꼭 만나고 싶다고. 그녀의 마지막 말이 끝났을 때 경기장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팬은 김영순. 할머니의 고백은 경기장을 짓누르는 거대한 침묵을 만들어냈다. 환호성은 잦아들었고 사람들은 충격과 슬픔 속에 그녀의 비극적인 삶의 조각들을 마음에 새겼다. 그녀가 말한 40년 전의 비극, 딸을 지키는 대신 탁구 코트를 선택해야 했던 절규, 그리고 그 결과로 사랑하는 딸, 왠지 서윤원을 영경 잃어버렸다는 죄책감.
이 모든 것은 승리의 환희보다 훨씬 더 무겁고 처절했다. 민재는 할머니의 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그가 느꼈던 모든 수치심과 원망이 한순간에 부서졌다. 할머니의 묵묵한 삶은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희생과 고통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영순 할머니는 마이크를 놓으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듯이 코트 바닥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딸에게 전한 메시지, 엄마는 아직 너를 기다리고 있다. 만큼은 그녀의 가슴 속에서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이 이야기가 혹시라도 세상 어딘가에 있을 딸의 귀에 닿기를 바라는 것뿐이었다. 그때였다. 고요하게 흐르던 공기 속에서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가 침묵을 갈랐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경기장의 모든 시선을 단숨에 끌어모을 만큼 절박하고 간절했다. 어머니, 낯선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 모두가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관중석의 군중 속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코트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단정하게 묶은 긴 머리, 세련된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굳게 닫힌 입술과 떨리는 눈빛 사이에 복잡한 감정이 뒤얽혀 있었다. 그녀의 눈은 오직 코트 위에 김영순 할머니만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오혜은. 그녀는 이 경기도 지구 대표 선발전의 경기 분석과 선수 컨디션을 체크하기 위해 파견된 스포츠 컨설팅 회사의 간부였다. 그녀는 탁구 경기를 분석해야 했기에 운명처럼 이 훈련센터에 와 있었다. 오혜우는 탁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유를 그녀 자신도 명확히 알지 못했다. 마치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그녀를 스포츠의 세계, 특히 탁구공이 튀는 이 공간으로 계속 끌어당기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탁구장 구석에서 멸시받던 청소부 할머니에게 묘한 시선이 갔지만 그것이 운명의 실타래 범가 엮어놓은 끌림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오혜우는 정 기자가 인터뷰를 시작했을 때 잠시 휴식을 취하러 자리를 떴다가 막 돌아오던 길이었다. 그녀가 들은 것은 할머니의 마지막 고백, 근데 제 딸 서윤이가 엄마가 아직 너를 기다리고 있다. 는 바로 그 문장이었다. 서윤. 그 이름은 잊고 지냈던 자신의 과거 이름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사고 후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서 고아원에 보내졌고 이후 새로운 양부모 밑에서 오혜운이라는 새 이름을 얻어 자랐다. 양부모는 좋은 분들이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했다. 그녀는 늘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따뜻했던 어머니의 이미지, 자신에게 탁구를 가르쳐주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했던 목소리가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억의 파편이 눈앞에 노인이 고백한 비극적인 이야기와 완벽하게 겹쳐졌다. 오혜우는 믿을 수 없었다. 40년 전의 사고, 전국 대표 선발전, 그리고 딸을 잃었다는 비극 너무나 개인적이고 세밀한 그 이야기가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떨리는 걸음으로 코트 앞으로 나섰다. 모든 관중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지만 그녀의 시야에는 오직 김영순 할머니, 즉 자신의 어머니밖에 보이지 않았다. 서윤아, 영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떨렸다. 긴 세월의 무게와 죄책감, 희망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할머니의 눈에는 오직 딸의 얼굴만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익숙한 듯 낯선 얼굴.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저 눈빛, 저 떨림. 오혜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눈가가 서서히 젖어들었고 떨리는 입술이 굳어졌다. 어머니, 정말 당신이 그 한마디에 영순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손을 뻗었지만 감히 닿지 못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렀다. 너무나 많은 상처가 남았다. 그녀는 자신이 딸을 버렸다는 죄책감으로 감히 딸의 이름을 부를 용기조차 없었다. 오혜우는 천천히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40년 동안 묻어두었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정말 우리 어머니? 김정란 씨. 김영순 씨가 맞으세요? 영순 할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맞다. 서윤아. 엄마가 너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엄마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네가 사라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너를 찾아다녔어. 오해우는 눈을 감았다. 저도 찾았어요. 어렸지만 기억 속에 엄마는 늘 따뜻했어요. 저를 안아주던 손, 저에게 해주었던 말. 영순 할머니는 오해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고백했다. 엄마는 너를 지키지 못했어. 네가 다쳤을 때 병원에 두고 경기에 나갔던 거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어. 하지만 그 경기가 우리 인생을 바꿔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단다. 오해운의 어깨가 떨렸다. 그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었어요. 저는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저는 양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탁구와 관련된 일을 찾아다녔는지도 몰라요. 이 훈련센터에 와서 당신의 경기를 분석하고 있었다는 것도 운명의 장난 같아요. 영순 할머니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죽어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미안하다. 미안해. 서윤아. 오해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제 알았어요. 그때 엄마도 얼마나 힘드셨을지. 영순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딸 오해운을 꽉 끌어안았다. 40년의 세월이 응축된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해우였다. 그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는 이제 2번 다시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오해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다. 엄마, 저도 용서해요. 우리 둘 다 이제부터라도 함께 행복해지면 좋겠어요. 김영순, 할머니와 오해운 다의 재회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그것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응어리졌던 죄책감, 상실감, 그리고 끝없는 그리움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치유를 갈망하는 순간이었다. 코트 위에 서서 서로를 끌어안은 두 모녀는 주변의 모든 소음을 잊은 채 오직 서로의 청과 숨소리만을 확인했다. 그들의 등 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 소리마저도 두 사람에게는 멀고 아득한 세상의 소리일 뿐이었다. 오해우는 어머니의 낡은 청소복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저는 제가 버려졌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고 후에 병원에서 엄마가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을 때 영순 할머니는 딸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 때문에 몹시 갈라졌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엄마는 내 너를 버린 게 아니었단다. 엄마는 경기가 끝난 후에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 하지만 너는 이미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뒤였고 기록도 잘못되어 엄마는 며칠 밤낮을 헤매다 결국 너를 찾을 수 없었어. 코치 말이 맞았단다. 네 미래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고 엄마의 이기심이 너를 잃게 만들었지. 미안하다.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 서윤아. 오해우는 고개를 들고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 속에 어린 시절의 서윤이의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이제 괜찮아요, 엄마. 이제 알았어요. 그때 엄마도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가 원망했던 그 시간이 사실은 엄마에게도 지옥이었겠군요. 그녀는 어머니의 투박한 손을 잡았다. 손녀의 손에서 느껴지는 낯익은 온기. 그 따뜻함이 40년 동안 쌓여온 오해와 아픔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듯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민재의 눈은 이미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삶이 왜 그토록 고독하고 침묵 속에 잠겨 있었는지 비로소 완벽하게 이해했다. 할머니의 굳은 눈빛은 멸시를 견디는 강인함이 아니라
딸을 잃은 죄책감과 끊임없는 그리움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버텨내는 호외로운 전사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외로운 길에서 할머니는 고아였던 자신을 발견하고 또 다른 희망으로 키워왔던 것이다. 민재는 자신이 할머니에게 느꼈던 모든 부끄러움과 원망이 얼마나 하찮고 잔인했는지 깨닫고 몸을 떨었다. 민재는 용기를 내어 두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할머니, 그리고 고모. 오해우는 민재를 바라보았다. 네가 민재구나. 우리 엄마가, 아니 할머니가 그토록 아끼는. 네, 제가 그때 할머니한테 여기서 일하시는 거 창피하다고. 민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영순 할머니는 딸을 안은 채 다른 팔로 민재를 끌어당겼다. 세 사람은 코트 중앙에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다. 괜찮다. 민재야. 너는 나에게 서윤이의 빈자리를 채워준 선물이었어. 너를 키우면서, 탁구 치는 너를 보면서 엄마는, 아니 할머니는 서윤이를 잃은 고통을 견딜 수 있었단다. 그들의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다.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오직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감동만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 영순 할머니와 오해운의 해운은 잃어버린 시간마저 치유하는 듯한 뜨거운 감정과 눈물이 깃든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먼저 한 사람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짝!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박수를 이어갔다. 짝짝. 탁구장은 서서히 따뜻한 박수 소리로 채워졌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의 박수가 번져 나가더니 이윽고 경기장을 가득 메운 모든 관중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박수는 단순히 경기 승리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40년의 비극을 딛고 일어선 한 여성의 용기와 기적적으로 운명을 극복한 가족의 재회에 대한 진심 어린 축복이었다. 강 코치마저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다. 그의 눈가에도 작은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그동안 김영순, 할머니에게 했던 모든 무례함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저 침묵 속에서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공유하는 것이 유일한 예의임을 알았다. 민재 역시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박수를 치며 소리쳤다. 영순 할머니와 오해우는 서로를 단단히 안은 채 주위에서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에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 주는구나. 영순 할머니가 오해운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엄마가 저를 다시 찾아왔으니까요. 고마워요, 엄마. 오해운도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와 함께라서 정말 행복해요. 이제부터는 함께 있어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훈련센터를 가득 채운 따뜻한 응원의 물결 속에서 두 사람은 오랜 고통과 이별의 그림자를 떨쳐냈다. 그들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단, 용서와 사랑, 그리고 되찾은 가족의 맹세였다. 모든 박수 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김영순, 할머니와 딸 오해운, 그리고 손자 최민재에게는 비로소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다. 40년의 고통과 오해는 기적적인 재회를 통해 녹아내렸고 그들의 삶은 이제 탁구장 코트의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다시 쓰여지기 시작했다. 강 코치 기레를 비롯한 훈련센터 사람들은 더 이상 영순 할머니를 청소부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잊힌 전설이자 감동적인 재회의 주인공이었다. 하지만 영순 할머니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시선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코트는 이제 딸과 손자가 함께 서 있는 바로 이 공간이었다. 해가 잘 드는 오후, 훈련센터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이전에는 없던 따뜻한 웃음소리가 스며들었다. 영순 할머니는 라켓을 쥐고 가볍게 준비 자세를 취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오해운과 최민재가 나란히 라켓을 쥐고 서 있었다. 오해운은 이제 더 이상 전문직 여성의 정장 차림이 아니었다. 그녀는 편안한 운동복 차림이었고
표정에는 어린 시절의 순수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 자, 시작해볼까? 영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둘이 한꺼번에 덤벼도 이 할머니는 못 이길걸. 오해우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이내 라켓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탁구를 치던 따뜻한 기억이 손끝에서부터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공을 끝까지 보고 칠하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공이 코트 위를 오가며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점차 커졌다. 민재는 열심히 공을 쳤고 오해우는 자연스럽게 그에게 조언을 건넸다. 민재야, 공이 올 때는 무서워하지 말고 중심을 잡고 기다려야지. 영순 할머니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토록 간절히 염원했던 광경. 가족이 함께 웃으며 공을 주고받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가슴속은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찼다. 잠시 후 경기가 끝나고 세 사람은 코트 구석에 앉아 숨을 고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해운이 입술을 깨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은 엄마를 찾기 위해서 탁구를 놓지 않았어요. 영순 할머니는 숨을 멈췄다. 어딘가에 엄마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탁구 계통에서 계속 일했어요. 심리 컨설팅도 하고 스포츠 어드바이저도 하면서 언젠가 엄마와 다시 만날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탁구는 제게 잊힌 고향 같은 거였으니까요. 영순 할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 다시 만났잖아요. 민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이제부터 셋이 매일 탁구 치는 거예요. 할머니, 혜운 고모가 이제 제 코치 해주기로 했어요. 오해우는 웃으며 민재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물론이지, 민재야. 내 꿈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도와줄게. 영순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와 행복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어서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그 손끝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잃어버린 세월의 슬픔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는 함께 만들어갈 시간이 있었다. 탁구장의 햇살 아래 새로운 시작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김영순, 할머니와 딸 오해운, 그리고 손자 최민재의 이야기는 길고 긴 시간의 고통을 넘어 다시 만난 따뜻한 기적이었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결국 경기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가족이라는 가우티모, 최고의 금메달치라 되는 날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40년 전 멈춰섰던 탁구 코트에서 다시 시작되었고 이제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할 행복한 길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승리는 무엇이었나요? 챔피언이라는 명예였나요? 아니면 가족이라는 울타리였나요? 삶은 때로 가장 잔혹한 운명의 장난을 걸어옵니다. 하지만 그 운명의 실타래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 바로 멸시받던 탁구 코트 위에서 기적처럼 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영순 할머니의 삶은 보여줍니다. 당신의 삶에도 이러한 치유와 희망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김영순, 오해운, 최민재 배수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